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소 관련 영화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줍게 대답을 해주죠. 이 영화는 이제 1985년에 개봉한 오래된 영화인데요. 괴짜 과학자 그 브라운 박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마티라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고,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과거와 미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제 풀어가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타임머신?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저번 주에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제목 혹시 아시나요?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백투더 퓨처. 네. 뭐 다 어차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나이대가 그래 보였구나. 처음 들어봤는데. 백투더퓨처 자체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볼 때 몰랐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니 이제 전기차나 이 자율주행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영화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미래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이제 얻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고 다시 이제 백투더퓨처를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 영화에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이런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난 3월에 이제 저희 한국에도 쓰레기 분해를 통해서 생산된 수소를 자동차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바이오 수소 융복합 충전소가 이제 충북 청주에 오픈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전주시하고 이제 한국 수료 원자력이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이 바이오가스를 이제 수소로 전환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융복합 시설을 이제 구축하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액화수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기체수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액화수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체 수소 저장 방식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지금 계속 좋은 얘기만 하시다가 또 이제 한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압으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 저장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압력에 이제 그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력을 높이다 보면 내벽의 그 두께도 두꺼워지고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어떤 저장 기술보다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체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기당 부지가 한 250평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근데 시설 비용 자체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만한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압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운송과 이제 대용량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소를 기존의 이제 LNG,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운송하고 또 저장하는 이제 액화 기술이 좀 중요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액화수소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액화수소란 이제 기체 수소를 이제 영하 253도 이하로 이제 초저온 상태로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 수소가 이제 상이 바뀌는데요. 이러한 액체 수소가 되면 이제 기체 수소 대비 약 800분의 1 정도로 이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 많은 양의 이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액화수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체수소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번 운반을 할 때 한 번 들어가는 양이 최대 10배 이상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수소 튜브 트레일러로 이제 결국에는 기체수소를 운반을 하게 될 텐데, 여기 한 통에 한 300kg 내외의 수소를 이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액화 탱크로리로 가게 되면은 3톤가량의 이제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반비를 정말 많이 절감을 시킬 수가 있죠. 저장량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체수소는 이제 고압으로 이제 압축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액화수소는
이 저장하는 압력 자체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고압으로 이제 가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이런 압력과 관련된 안정성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체 수소는 좀 부피가 커서 충전소도 크게 지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액화수소를 사용하면 이런 점이 보완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체 충전소에는 기체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시간 이상 또 충전을 해야 되고 하는 측면 때문에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심지에서 지을 때 가장 고민이었던 그런 부지에 대한 시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저렴해질 수가 있고, 한 번에 담을 때 많이 담다 보니까 우리가 운송비 같은 경우에도 절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충전소에 대한 경제성도 좀 일부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소 경제에서 또 액화수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에너지 안보라고 하죠. 그 에너지 비축인데요. 이번에 이제 요소수 사태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물류 대란이 올 거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리튬과 니켈 가격의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40% 넘게 뛰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기름이나 가스가 바닥이 나서 경제가 마비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일정량을 항상 이제 보관해야 되는 비축류 개념이 이제 흔히들 듣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 수소 중심의 사회가 도래하면은 우리는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비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굉장히 부피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소 비축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액화수소에 좋은 점이 있는데 왜 그동안에 기체 수소를 압축해서 운송하고 충전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건가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소 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수소는 한번 액체가 되면 변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네. 아무래도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 이하의 아주 초저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보관이나 운송을 해야 될 때는 이 냉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에 따른 시설이나 기술력 그리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은 기술 난이도가 약간 낮은 이제 기체 수소 저장 형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액화수소가 좋은 점은 너무 많은데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고 또 저장하는 것도 좀 까다롭네요. 그래도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들이 이 액화수소 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3도의 LNG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는 단연 글로벌 최고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랑 조금 연계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LNG 저장하고 운송 부분을 활용을 해서 대용량 액화수소 운송에 대한 저장 기술까지도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연구기관을 제외하고도 민간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SK, 두산, 효성 이런 쪽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소 그리고 액화수소 이제 생산 관련된 플랜트들을 2023년부터는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액화수소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소 경제가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운송과 이제 이런 비축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제 기술 개발이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 속도는 점차 이제 빨라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선박에서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은 이제 액화수소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에서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수소 자체를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하 253도라는 굉장히 낮은 초저온 상태로 액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낮은 온도까지 액화시키지 않고도 다른 상태의 액상 수소를 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왠지 다음 시간 주제가 또 액상수소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하 253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더 쉽게 저장하고 운송이 가능한 액상수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액화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세대 기술인 액상수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수석연구원, 한국조선해양 이응창 책임연구원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